오늘은 지역구 부천 현안부터 경기도 민생 정책까지 발로 뛰는 의정활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신 이재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의 중동과 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 이재영 도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되게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출연자들 중에서 저보다 잘생기신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출연자들을. 아니 예. 뭐 해서마신데요. 아니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키도 크시고. 네, 뭐 가끔 듣습니다. 역시 부정은 안 하세요. 역시. 그래요.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의정 활동하시는데 솔직히 도움 되죠, 외모가. 뭐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또 그게 또 한편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네. 부담은 또 뭡니까? 네, 뭐 너무 그런 이제 약간 이제 외모에서 보여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의정 활동이 좀 감춰지는.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이 외모뿐만 아니라 네. 열심히 일하고 있으시는 거 지금 네. 어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우리 한번 좀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봐야 될 텐데, 이게 최근 조례 개정 등 이제 왕성 활동 보여주고 계세요. 지역구 불편 해소 위해서 구석구석 뛰어다닌다는 소문, 뭐 저는 들었습니다. 저거요.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근데 요즘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뭐 이번 선거 기간은 물론이었고요. 항상 저는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을 하려고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예. 요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특히 우리 중동과 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이 많거든요. 예. 이쪽 가다 보면은 경기 체감을 워낙 쉽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우리 요즘에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 민간 플랫폼, 배달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플랫폼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현장에서 들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뭐 정책들을 많이 입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왜 의원님께 자꾸 호감이 느껴질까 그걸 생각해봤더니 우리 OBS 본사가 있는 우리 부천 지역을 또 맞습니다. 지역구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기 지금 경제 상권 요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 방송국 하나 있는 거 이게 경제 상권 활성화에 진짜 도움되지 않아요? 어떤 시설들이 있다는 거는 그 활력이 넘치는 곳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상권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저희 방송 많이 보시죠? 예, 많이 봅니다. 네, 저희 우리 지역민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제가 전통시장을 가보면요,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항상 방송을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 다 OBS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경기도 우리 부천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OBS만한 방송이 없죠. 그렇군요. 그럼 저희들이 좀 아무래도 좀 지역 방송, 지역 민방이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어떤 소소한 것까지 좀 다뤄주는 거 그것도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저 라디오도 좀 트시라고도 좀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재영 의원님과 함께 이 지역구 얘기, 현안 얘기 좀 해봐야 될 텐데, 이 주민들 그쪽 주민들께서 찾으시는 곳이 해그늘 생활체육공원이에요. 네. 그 지금 리모델링 지금 거기에 지금 최근에 화재 있었잖아요. 최근의 화재가 아니고요. 그 지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아시죠? 그 하부 공간에 이 시설들이 있었는데 2010년도 당시에 옛날이군요. 화재가 있었어요. 그 화재를 계기로 2011년도에 이곳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재구성을 해갖고 체육 공간으로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인라인 스케이트장, 족구장, 테니스장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우리 부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래요. 그럼 많이들 찾으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많이 찾으시죠. 근데 이제 이 시설이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땅도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체육 시설들 자체가 녹이 슬고 좀 노후화된 곳들이 많아갖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리모델링 되는 것도 꽤 시간이 걸려서 우리 시민들 불편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그렇고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도 뭐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곳에 그 시설들을 뭐 한 번에 리모델링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부터 빨리빨리 지금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걸 많이들 요청하시던가요? 당장 우리 그 체육 뭐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바닥이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족구장 같은 경우도 잔디나 이런
또 뭐 모래바닥 같은 건 또 먼지가 많이 올라와서요. 요즘에는 예. 또 잔디로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인조잔디 이런 네, 걸로?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빨리 구비를 해주고 또는 주변에 다니는 인도들이 너무 이렇게 위험해요. 비가 오면은 비가 들이치면은 이제 도로가 유실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갖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비해주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좀 최대한 빨리 리모델링이 좀 마무리돼서 우리 부천 주민들 좀 이런 생활체육공간 마음 놓고 좀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의원님 여기 부천에 보면 이 생태하천 있잖아요. 네네. 여기 또 복원에도 많이 또 힘을 쓰고 계십니다. 또 최근에도 시민의 강이라고 이름 붙이셨더라고요. 예, 시민의 강이라는 요거 의원님이 붙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시민의 강이라는 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계획된 그 공간이고요. 시민의 강은 이제 저희 그 상동 지역에는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시설이 많은데요. 그 시설 주변으로 그 강이 흐르는 생태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도심의 아파트에 그 강이 흐른다. 예, 아파트 사이로 이렇게 그 사이드로 예. 아파트 주변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게끔 이게 조성을 해놔서 예. 이쪽에 충분히 다양한 시민들이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조성해 놓은 건데요. 예. 여기도 이제 시설이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문제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따 오셔야죠. 뭐 지금 이 시민의 강도 그렇고 해그늘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 김기표 의원도 물론이고 부천시와 그리고 부천시 의원님들도 너무 많은 관심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 점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적기의 예산을 빨리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빨리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 도시마다 각 동네마다 이게 자전거 도로도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쓰셔야겠네요. 물론 이제 시민의 강 안에도 자전거 도로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예. 이제 뭐 요즘엔 자전거 도로뿐만이 아니고요. 뭐 맨발길 조성도 꽤 많죠. 많은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요 생태하천 여기도 이제 리모델링 하셔야 될 텐데 그래도 이제 안전에 그래도 최선의 좀 그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고요. 예. 그다음에 안전하게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체육도 마찬가지, 뭐 체육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산책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죠. 그리고 예. 이런 체육 시설 또 생활 뭐 공원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저희 의정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도의원과 함께 이 관련해서 부천 지역 그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 우리 이재영 의원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전통시장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상동시장 저도 많이 가봤어요. 이거 취재차도 많이 가보고 네. 되게 북적북적하고 뭔가 시장에 가면 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 많이 받지 네,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저희야 뭐 취재 차량은 이제 주차 그 기사님이 계시니까 네. 그냥 저희는 내리면 되는데 실제로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하시는 목소리 주차가 어렵다 이런 얘기 하세요. 뭐 주차장의 태부적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예. 뭐 지금 상동시장 같은 경우는 상동시장뿐만이 아니고 바로 그냥 그 2차선 도로 2차선 그러니까 편도 4차 왕복 4차선 도로를 끼고 바로 이어서는 중동 사랑시장이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중동 상동시장 둘 다 제 지역구에 있는 시장인데 이곳은 상당히 긴 구간이고 네. 정비도 잘 되어 있어서 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주차 공간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 130면 정도도 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중동 사랑시장은 또 다른 주차장이 있지만 예. 상동시장은 한 130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상동시장에 이용하는 그 시민들이 그 주차 시설을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족하죠.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면도로에 주차들을 불법 주차들 많잖아요. 뭐 불법 주차라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차를 하다 보면은 과태료를 이제 또 세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동시장에 뭐 2만 원, 만 원 뭐 이렇게 이런 장을 보러 왔다가 과태료가 더 많아지고 4만 원 배보다 받으면은 배꼽이크는 저 같아도 싫죠. 아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안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래시장을 보면 그 어디 지금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주차장 시설이 잘 돼 있는 재래시장은 또 가고 싶어요. 맞습니다. 대형마트 이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곳은 꺼리게 되거든요. 이거 네. 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럼 이것도 주차장 또 예산 아닙니까? 또 예산입니다. 예산. 아이고 참.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좀 조례를 만드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현재 경기도에서는 재정 지원을 이제 그 시군으로 이제 그 매칭 사업들을 통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런 매칭 사업들의 기준 보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경기도의 그 재정 지원 조례에 의하면은 이 그 매칭 보조율은 기준 보조율이 30%라고 딱 못을 박아놨는데 예. 그 하단에 보면은 산업 분야별로 그 보조금의 비율이 좀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0%에서 50%까지, 30에서 70까지 뭐 이런 식의 그 산업별로 또 사업별로 보조율이 좀 정해져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보조율은 30%라고 딱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집행부에서 정책을 위반할 때 30%가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틀이 안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단에 나와 있는 그 산업별, 사업별 그 보조율의 범위가 있듯이 30% 이상으로 한다라는 조례 개정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군의 상황과 예산의 상황에 맞춰서 기준 보조율을 조금 올릴 수도 있고 예. 30%를 맞출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유도리를 좀 갖자 이런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좀 효과가 좀 많아야 될 텐데 지금. 아직 뭐 효과를 느낄 정도로 시간이 오래되진 않았기 그래요?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필요하면 또 정말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례를 또 개정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가 저 효과를 내기 전까진 네. 그야말로 우리 딱지 예. 불법 주차에 대한 딱지 이거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우리 부천 시장님께도 그런 제안을 드렸었고 우리 그 지역구의 김기표 국회의원도 사실 이 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예. 우리 상동 지역 특히 이제 부천 지역 부천 지역에서도 특히 우리 저희 중상동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손에 꼽히는 도시다 보니까는 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인구 밀집도가 거의 상위권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차 부족 문제는 있는 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예. 또는 뭐 아니면 또 시간대별로 주차 단속을 좀 유예하는 예. 또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현실적으로 행정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고민하고 해결책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예외를 또 하나 또 한 번 하게 되면은 이게 또 규칙 자체가 또 흐트러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게 또 참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의원님 이번에는 공공배달 앱 경기도 배달 특급 요 관련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셔서 가지고 이게 좀 화제가 됐어요. 이 소상공인 고충을 소개한 내용인데 좀 이 자리에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경기도 공공배달의 배달 특급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그 우리 경기도의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토론회도 저희가 이제 주최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근데 이렇게 배달 특급이 문제가 많다고 인지도 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네. 지난 대선 기간에 현장을 다니다가 이제 시민들을 자영업자를 하시는 사장님을 만났는데요. 저한테 이제 전단지 한 장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예. 저희 이제 홍보 전단지인데 아주 작은 전단지입니다. 이걸 하나 건네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자영업 하시는 이 사장님께서 너무 힘드니까 이 배달 특급을 좀 많이 애용해 달라라는 전단지를 직접 작성하셔갖고 그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현재 지금 대형 민간 플랫폼이 들어와서 시장을 사실 독과점 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매출이 30% 정도가 거의 이상이 배달 비용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사실은 이 자영업자분들의 그 소위 말해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부분을 다 잠식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도 배달 특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홍보를 해서 배달 특급 공공의 배달 특급을 많이 이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예. 저희가 필요한데 일단 홍보 예산, 뭐 프로모션 예산도 부족할 뿐더러 예. 이런 그 플랫폼에 대한 이 UI 시스템도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공공 배달 앱, 이 경기도 배달 특급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좀 되게 소수 아니었던가요? 그렇죠.
뭐 이제 소수가 됐죠. 사실은 이제 이 사용자 편의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반응도 사실은 느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를 사용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줄어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소비자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네. 홍보만이 아니라 뭔가 기능적인 면 이런 것들을 네. 먼저 좀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네, 이런 얘기 맞습니다. 들을 때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의원님, 요거 지금 경기도용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구성 요거 또 강력히 또 제안하셨더라고요. 예, 예. 요거 기존 방식과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5분 발언 때 했던 내용이긴 네. 한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에 들어있는 부서들을 보면은 정말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경기 상권 살리기 통큰셀이라든지 지역 카페라든지 뭐 우리 민생 경제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부서가 다릅니다. 예. 심지어는 배달 특급도 다른 부서,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들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좀 한데 모여서 이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통큰세일과 배달 특급, 예. 지역 카페와 통큰세일 이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우리 부처 간 칸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앙부처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부서 간 칸막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정책들을 한데 모아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정책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좀 만들어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TF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예. 생각을 해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 제가 이제 사실은 이걸 바란 지가 이제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런 TF나 이런 TF를 만들자는 제안은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우리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서도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지사님과 집행부에서는 잘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그 5분 발언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궁금해서 여쭈는데 이게 보통 5분 발언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사실은 5분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집행부가 실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예. 사실은 저희가 5분 발언에 하는 발언이 사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하는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하는 것들이 사실 쉬운 행정 작업은 아니거든요. 쉬운 행정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무자르듯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겠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관심입니다. 이 제가 제안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제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대안을 예. 또 더 나은 대안을 제안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저기 아예 도지사 만나러 가시죠 그냥. 한번 만났습니다. 그러세요? 만났고요. 한번 5분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지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좀 요구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정 포커스 코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도의원과 함께 지역구인 부천 현안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 이번에는 배달라이더 안전 교육 문제 관련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하죠. 이거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 중이신데 아무래도 그 라이더 분들의 그 안전 건강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검토 단계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 지금 라이더들의 안전, 건강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 라이더분들은 한 1분이 아까우신 분들입니다. 정말 그쵸. 빨리 배달해서 다음 배달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라이더뿐만이 아니고 운수 종사자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오토바이로 이륜차로 배달을 하시는 배달 라이더분들의 안전이 사실은 좀 더 걱정이 되는 예. 상황이에요. 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배달 라이더분들 이륜차로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 시간이 쫓겨가지고 막 고개를 하시는 분도 예, 계시고. 그나마도 요즘에는 그래도 헬멧들을 대부분 다 착용을 하고 예.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가장 시급하고요. 예. 또 사실은 그렇게 바쁘게 다니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안하잖아요. 막 네, 시간이 쫓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 조급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결국엔 스트레스로 와서 정신 건강뿐만이 아니고 내 몸의 신체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분들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어느 단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느 단위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그 안전과 건강을 우리 공공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담겨질까요? 일단은 기본권을 보호하고요. 이 라이더분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통 안전이나 노동 권익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예. 이런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실행할 수 있게 최대한 실행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예. 법을 발의할 거고 조례를 발의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그 경기도에는 이동 노동자 쉼터가 이제 있습니다. 거점 예. 쉼터하고 간이 쉼터가 있는데 이런 쉼터들을 통해서 또는 별도의 라이더만의 쉼터들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쉼터들을 통해서 좀 안전하게 좀 쉬시기도 하고 안전한 안전 교육이라든지 건강 검진 아주 기본적인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지원받을 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라이더 분들이 쉼터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지자체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죠. 예, 지금 그 지자체마다 시행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는 이동 노동자 쉼터를 지금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 포함이 되겠군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기도의 쉼터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점 쉼터하고 이동 간이 쉼터 이런 것들이 설치비부터 운영비까지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 검진, 예. 뭐 무료로 뭐 진행하고 있는 거, 요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부천 근로자 건강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에서 말초신경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들을 체크해주고 심리 상태도 체크해주는 이런 상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예. 그 트라우마 센터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사실은 이 근로자들 예. 뭐 배달 라이더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그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의 건강 검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좀 더 확대시켜서 도입을 해보자 이런 예.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출장도 나오기 때문에 이동 노동자 쉼터나 쉼터들을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빨리 좀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이런 조례들이 좀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의원님께서는 이제 1년 남았잖아요. 네. 의정 활동 좀 그 지역구 현안들 이런 거 해결하시면서 좀 어려움들 좀 더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지역구민들의 또 악성 민원도 솔직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움을 생각하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악성 민원이 아닐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분에게는 아주 절실한 거니까. 절실한 문제가 예.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런 건 어렵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 무슨 말이죠? 영민원이죠. 그러니까 같은 현안을 두고 네, 그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이분의 예. 서로 요구가 다르고 불편함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진짜 고난이도 문제다라고 생각이 한쪽편을 드는데 들어드릴 수도 네 없고.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원칙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원칙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법 이전의 상식이라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화를 풀어 나가다 보면은 예.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은 해결점이 찾아지긴 하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저희 아닌가. 네. 그뭐 의원님께서 이게 그 어떤 이해 충돌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조율을 하면 납득을 많이 하시던가요? 뭐 다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도 제가 진심을 다하면 그래도 따로 들으시는 들으시구나. 민원인분들도 예. 그래도 인정을 좀 해주시고 좀 예. 최대한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공감을 하시는 공감 능력이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네. 그런 공감 능력을 통해서 아마 네. 그런 민원인들이 다들 납득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의원님 이제 저희도 이제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 좀 끝으로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경기도민 그리고 부천 시민들 그리고 우리 굿모닝 OBS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는 항상 그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과 더 가까이 마주하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들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모두 우리 중동 상동 지역구의 시민들과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과 조례들을 많이
발휘해서요. 네. 좀 더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시민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